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번 세션을 발표하기로 한 SP 라우팅 솔루션 팀의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저뿐만 아니라 전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하 이사님과 같이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오늘 IP 옵티컬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전달망, 좀 제목이 길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은 IP 네트워크, IP 라우팅 네트워크와 그리고 옵티컬 광으로 되어 있는 전송망,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컨버지드 하여서 통합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통합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차세대 전달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점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아젠다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런 전달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 실제로 전달망이 지나가는 그 네트워크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서는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켓 트렌드, 왜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실제 그러면 변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트렌드를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세대 전달망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두고 저희가 시스코에서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진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객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게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고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적용한 그런 사례를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 지금 이 세션장에 많은 아키텍처를 이제 지원을 하시는 그 세일즈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계셔서 전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신사업자 SP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역 노드에서 이제 실제로 중앙 노드로 트래픽을 원거리로 전송하는 그런 광대역 전송망, 통신사업자가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의 광대역 전송망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큰 이제 대기업들, 실제로 지역에 대전이라든가 충북 아니면은 저런 부산 이런데 여러 노드들이 존재를 하고 지사가 존재를 하고 실제 그 헤드쿼터 이제 본부 자체가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 존재를 하면서 원거리 트래픽을 전송을 해야 될 때 웬이라고 하는 이제 장거리 전송을 위한 전용망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용망 웬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망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달망 구간에 다니는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데이터를 IP화한 IP 데이터 트래픽 또는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인터넷 트래픽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트래픽이라든가 이 막내 전달망 내에 돌아다니는 이런 IP 데이터들을 보면은 일단 그 볼륨 자체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이 담당을 했던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매년 이제 인터넷 트래픽을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 그런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지난 5년 동안 약 한 3배 정도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의 전용망 서비스들에서도 트래픽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들은 지금 현재까지 지난 5년뿐만이 아니라 향후 3, 4년에도 계속해서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용량 트래픽을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망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조금 더 진화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은 아무래도 대용량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용량이 조금 더, 예를 들어 원래는 100기가를 처리하던 거에서 10테라, 20테라, 이게 너무 조금 큰 점프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장비가 대용량으로 증설이 돼야 되겠고, 그 대용량을 처리를 해서 보낼 때 이거를 조금 더 하이 스피드, 고속 100G라든가 400G 같은 고속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회선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달망은
좀 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IP망 그리고 옵티컬의 광 전용망. 그럼 각각의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산재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전달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조금 더 단순화돼서 레이어가 축소되고 이제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필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큰 대용량 네트워크를 보낼 수 있는 망을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운영을 할까도 또 다른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컨버지드된 네트워크 자체를 어떻게 잘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서비스 인핸스를 해야 될 때 도입할 수 있는가, 그런 세네 가지 정도를 네트워크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결국에 뭔가요? 장비와 장비를 이루는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그 장비와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 안에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실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선을 연결하는 회선 인터페이스를 이제 고속화할 수 있는 100G, 400G 또는 800G의 회선을 구축을 해줄 수 있는 옵틱.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의 장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망이라는 게 두 개의 다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여러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금 더 간결할 필요가 있다. 장비 입장에서 망뿐만 아니라 장비 자체가 간결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대용량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변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거는 망을 구성을 하고 잘 운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운영을 할 때 예전처럼 다 장비에 들어가서 일일이 명령어를 보고서는 내가 일일이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구조가 아닌 실제 전체의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서비스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일단 핵심 기반 기술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소개한 부분은 아무래도 마켓 트렌드, 전달망을 차세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어떤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 어떤 기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고 변화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김영하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송 솔루션 사업팀의 김영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경민 프로님께서 네트워크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5G 서비스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 회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옵티컬 레이어 또는 OTN 레이어, IP 레이어 또는 옵티컬 레이어, IP 레이어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된 네트워크의 특징은 개별 네트워크별로 서비스의 생존성을 위해서 이중화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개별로 이중화 구성을 하다 보니 그 구성을 하기 위한 구성품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지며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별 교체 주기가 다르고 기술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할 때 굉장히 제약 조건도 많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개별 네트워크별로 운영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 일관성도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투자 끝에 최근에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ON의 특징은 IP 플러스 옵티컬 통합화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굉장히 복잡한 레거시 네트워크를 단일 평면의 심플한 네트워크 구조로 가져가고 전송에 있는 컴포넌트, 라우터에 있는 컴포넌트, 중복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들을 제거하거나 최적화해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고 또 뿐만 아니라 ROEDM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투자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트랜스폰더 기능을 조그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SFP 타입 안에 DCO 광 모듈을 통해서 그 기능을 처리하게 하고 그 DCO 광 모듈을 라우터의 실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는 굉장히 심플해지고 비용은 굉장히 절감될 겁니다. 이게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RON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 서비스망을 구성할 때 다크 파이브를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대용량 또는 여러 개 회선을 장거리 전송할 때는 광 케이블의 효율이 가장 좋은 ROEDM 또는 DWDM 망을 이용하여 라우터 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라우터 레이어, 옵티컬 레이어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이 구성이 지금 대부분 통신 사업자가 됐던 메트로 영역이 됐던 모든 영역에 저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RON 구조는 기존의 8개의 컴포넌트가 처리했던 구조를 4개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기존의 8개의 기능과 성능을 동일하게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ROEDM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그 다음에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랜스펀더 기능을 없애고 DC 옵틱 모듈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하게 하고 이 DCO 모듈을 라우터의 실장에서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 구조가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장표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RON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코일런트 옵틱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노드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현재 시스코는 400G ZR 또는 ZR 플러스 오픈 ROEDM 400G 광 모듈을 출시하여 전송 장비, 라우터, 스위치에 탑재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로DB 400G ZR 플러스 또는 QSFP-DD OLS 광 모듈을 출시하고 있고요. 이 제로DB 400G ZR 플러스 모듈은 기존의 400G ZR 플러스에 비해서 광 파워를 10dB 이상 개선한 그런 모듈이 되겠고요. 광 파워 10dB 개선이 직관적으로 몸에 안 와 닿으실 건데 거리로 보면 40km 이상을 더 장거리 전송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제로DB 400G ZR 광 모듈은 최대 100km 또는 80km를 중간에 증폭기 없이 전달 가능한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ROEDM이나 DWDM 장비가 구축돼 있는데 RON 솔루션을 연동해서 쓰겠다. 그럴 때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ROEDM이나 DWDM 장비들은 이미 제로DB 광파워를 갖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장비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구성할 때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한 그런 광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QSFP-DD OLS 모듈은 저렇게 조그만 손가락 크기의 OLS SFP 모듈 안에 먹스, 디먹스 기능, 충폭기 기능이 내장된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모듈을 저희는 스몰 타입의 옵티컬 라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또는 5G 백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데이터 센터 간에 라우터를 넣고 그 중간에 전송 장비 또는 5G 백홀을 만들 때 라우터의 중간에 전송 장비를 넣고 구성을 하는데 저 조그만 QSFP-DD OLS 모듈이 그 전송 장비 대체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코는 800G, 1.2테라, 1.6테라 광몰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고객들한테 많이 받는 실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 장표에서 조금 제가 김영하 이사님께 여쭤보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표에 400G, 800G 인터페이스 한 회선에서 400G, 800G 회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통신 사업자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요 400G 좋죠.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근데 실은 제가 사업자 말고 실은 그 대기업분들,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 실은 400G는 아직까지는 너무 크다. 실은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100G 또는 아니 100G까지도 고려하시지 않고 10G 회선 또 뭐 커봐야 40G 회선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DCO 옵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G만 해도 굉장히 대용량 속도를 갖는 광모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개드린 400G ZR 플러스 또는 제로 DBM 400G ZR 모듈은 모듈레이션 변경을 통해서 100기가 또는 200기가, 300기가, 400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400기가 광모듈 도입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100기가만 필요하니까 100기가만 쓰겠다. 그러면 모듈레이션 변경해서 100기가 쓰다가 뭐 몇 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200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200기가로 변경해서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이 충분히 됐나요? 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ON 솔루션 또는 400G ZR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시스코만 되느냐, 시스코끼리만 되느냐 이렇게 우려 섞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픈 ZR 플러스 또는 오픈 RODM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호환성 시험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OFC 2023에서는 13개 밴더가 28개의 광 모듈을 가지고 호환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환성 시험은 시스코 라우터의 시스코 옵틱 모듈 또는 주니퍼 라우터의 주니퍼 옵틱 모듈에서 인터워킹해서 시험을 한다든가 또는 시스코 라우터의 노키아 광 모듈 그다음에 노키아 라우터의 시스코 광 모듈 인터워킹한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호환성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ON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RON 솔루션의 운영 관리는 기존의 옵티컬 장비가 제공했던 동일한 수준의 운영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부터 그 설계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한다든가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설정된 정보를 가지고 IP 플러스 옵티컬 통합화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조라든가 서비스 상태를 GUI 방식의 가시성을 확보해주고 또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경로 최적화 그리고 서비스 상태라든가 성능을 통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 벤더 제품하고 인터워킹을 해서 전달망을 구성한다. 그러면 멀티 벤더 운영 관리 솔루션인 HCO를 통해서 저희 장비하고 동일한 수준의 운영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를 넘기기 전에 김경인 프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N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일부 전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라우터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전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서킷의 밴드위스를 개런티하는 거 그리고 워킹 패스하고 프로텍션 패스를 가지고 워킹이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텍션 패스로 빨리 50mm 이내에 절제해서 생존성을 확보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라우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라우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실은 옵티컬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만나러 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라우터는 실제로 OSPF라든가 ISIS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매트릭 계산을 해놓고 그 매트릭을 보고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경로, 제일 빠른 경로, 해옵이 가장 짧은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양방향 똑같은 경로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대역폭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회선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회선 서비스를 라우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TDM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회선 서비스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옵티컬 장비에서 하는 OTN 스위칭과 같이 양방향으로 동일한 경로로 예를 들어서 1번 경로에서 1번 라우터에서 2번 라우터로 가는데 또는 2번 라우터에서 1번 라우터로 가는데 4개의 홉을 거치는데 같은 4개의 홉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양방향
라우팅, 그 다음에 밴드위스 대역폭, 내가 예를 들어서 터널 하나를 뚫는데 그 터널을 200메가를 다 쓸 수 있게 항상 200메가를 개런티를 해주세요. 이런 그런 요구, 그 대역폭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 경로로 1번 경로로 가고 있다가 1번 경로가 죽었어요. 1번에서 2번 라우터로 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경로를 50ms 안에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는 그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회선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회선과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TDM 서비스 같은 경우를 이제 라우터에서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우터에서도 그런 피처를 프로토콜을 특정한 보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MPLS 망을 쓰시던 분들은 이런 회선 서비스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플렉스 LS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MPLS 라우터를 MPLS 망으로 구축을 했을 때 플렉스 LSP라는 걸 쓰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양방향이라든가 대역폭 보장, 그다음 절체 국능 50ms를 만들기 위해서 보호 절체 백업 패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라우터들도 실은 요새 MPLS를 저희가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20년 가까이 쓰는 그런 기술인데 MPLS 네트워크 자체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MPLS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하겠다고 하기 위한 저희가 프로토콜이 세그먼트 라우팅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있는 MPLS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여러 개였는데 그거를 조금 간소화했다. 그래서 간소화한 IGP 프로토콜만을 이용을 해서 MPLS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세그먼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 세그먼트 라우팅 안에도 저희가 그 서킷, 그러니까 회선과 같은 회선의 요구 사항을 수용을 한 그 저희가 서브셋으로 서킷 스타일이라고 하는 세그먼트 라우팅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론 네트워크가 실은 여러 밴더하고 인터워킹을 하는 멀티 밴더 호환성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CSSR이라고 하는 그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회선 역할을 하는 부분도 실은 드래프트로 표준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부분, 옵티칼이 가진 서비스의 그 형태 그대로 온전하게 라우터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아까 많이 소개시켜준 바로 전 장표에 운용에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 절체가 50ms로 되기 위해서 백업 터널을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 그리고 백업 터널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트래픽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운영 자동화 솔루션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좀 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저희가 기대 효과죠. 기술은 항상 좋아요. 기술은 좋은데 그걸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가장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서 저희가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하는 키 기대 효과는 저희는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구축을 하는 이 그 차세대 전달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의 절감입니다. 캐펙스와 오펙스의 절감인데, 당연히 전송망 하나 그리고 또 IP망 하나, 이게 양쪽의 망을 만들었던 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만큼 장비가 감소를 할 거고, 장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용 비용들, 렉이라든가 소모 전력에 대한 운용 비용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 효과를 그러면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외부 기관을 통해서 그런 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35%에서 대략 한 45%의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마케팅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실제로 고객의 제안을 해서 얼마만큼을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고객 적용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김영하 이사님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전용망 고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기업 전용망은 지금 통신 사업자들이 기관망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국 단위 기관 전용망은 백본 에어리어, 그다음에 메트로 에어리어, 액세스 에어리어 분리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망을 구현할 때
백본 에어리어는 ROEDM, 그다음에 메트로 액세스 에어리어는 지금 패켓에 가장 최적화된, 그다음에 대부분 수용하는 캐리어 이더넷으로 망구 구현했고요. 근데 이때 고객이 저희에게 네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드-투-엔드 50mm 절체를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지원에 민감한 회선들이 있으니까 레이턴시를 좀 보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통합 운영 관리 솔루션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을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고객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RON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고요. RON 솔루션은 메트로 영역하고 백본 영역 중간에 캐리어 이더넷하고 ROEDM 사이 또는 데이터 센터의 ROEDM하고 캐리어 이더넷 사이에 RON 솔루션을 도입했고요. 그 RON 솔루션을 도입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기존의 원지, 텐지 좀 저소급 신호는 기존 방식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옵틱을 캐리어 이더넷에 실장하고 ROEDM에서는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고 대용량 회선, 100G, 200G 회선에 대해서는 ROM 방식인 DCO 광 모듈을 캐리어 이더넷에 실장하고 ROEDM에서는 그냥 먹스를 통해서 서비스 수용하는, 그리고 ROEDM끼리는 에얼리언 서킷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 고객이 요구하는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캐펙스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통신 사업자 분들이 얼만큼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대용량 400G ROEDM을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용량 ROEDM 솔루션을 구축할 때 ROM과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가 이야기한 ROM 솔루션을 이용하여 전달망을 구성하면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구성품들을 다 제거해서 장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레거시 네트워크를 단일 평면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다 보니 네트워크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네트워크 효율도 올라가고요. 또 복잡한 이중화 구성, 뭐 레이어 1에 대한 이중화 구성, 레이어 2에 대한 이중화 구성을 단일 평면의 이중화로 하다 보니까 이중화 비용도 굉장히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TCO 관점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전달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분 굉장히 길지 않는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RON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시스코에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